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들어온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에 맞선 바로 미국과 한국의 핵 확장 억제력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구성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자마자 기시다 일본 총리가 또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방문 때 한미 핵억제 확장 협의체에 자신들도 참여시켜 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물론 한미일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튼튼하죠. 그런데 여기에 북한의 핵억제 확장 협의체에 일본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정말 그야말로 한미일 군사 협력이 아니라 동맹 관계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항시적으로 미국의 전술 핵이나 전략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그 이상 금상첨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북한의 핵 억제 확장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그리고 항상 미국과 핵 공유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이 존중이 된다면 북한도 함부로 우리를 향해서 핵위협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물론 한미일 공조가 탄탄하고 북한의 핵 억제 확장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의 돌파구는 열어야 됩니다. 즉 남북 관계는 남과 북이 마주 앉아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미일 공조의 튼튼한 이 안보 협력 체계 구축하에서 바로 북한과의 협력의 길,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일 군사 공조가 단단하게 튼튼하게 되어가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빌미를 북한이 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한다고 하지만 북한에 핵이 없다면 이렇게 오늘처럼 한미일 북한의 핵 억제 확장 협의체를 구성할 이유도 없죠.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또 핵무기를 만들더라도 대화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에 대한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즉 핵무기를 철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과 한국, 또 한국과 일본, 아직 일본과는 우리는 한일 공조체계로, 군사 공조체계로 가지 미국과 같은 동맹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한미 간의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거는 군사 동맹으로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이 지금 엄청나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선보일 새로운 도발은 뭘까요? 미국 정보당국도 이야기했듯이 북한의 마지막 도발, 최후의 도발은 바로 실험인 것입니다. 인공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사를 하지 못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아직 인공정찰위성에 탑재할 고성능 카메라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말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북한 우주개발국을 방문한 지가 벌써 20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완성됐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운반 로켓, 즉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 로켓가 준비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고성능 정찰 카메라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찰 위성을 지금 발사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과 한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 강력한 도발은 핵실험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직도 전술 핵무기를 수십 개 김정은이 이 국방과학원에서 보여줬지만, 즉 핵무기를 직접 관장하는 그 연구원에 가서 그 핵무기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진열해 놓고 전 세계에 공개했지만 아직 전술 핵무기를 실험했다는 이야기는 북한에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했지만 이제 북한이 하는 것은 바로 전술 핵무기 실험, 그리고 그것을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발은 바로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ICBM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화성포 18형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18형이 나왔지만 아직 정상각도로 발사하지 못했습니다. 화성포 17형만 4,800km까지 나가는 이런 발사를 했지만 그걸 가지고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미사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북한은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김여정의 담화문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 정상각도로 발사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보게 될 것이라고 김정은도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전술 핵무기 실험과 함께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ICBM. 북한은 이제 7월 27일이 전순기념일입니다. 물론 아직 전순기념일까지는 상당히 많이 남았죠. 그러나 한 달 10일 정도가 지나면 6월 25일, 북한에서는 이 6월 25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불의에 침공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7월 27일 정전협정이 된 날을 북한은 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전후로 북한은 전술 핵실험을 강행하고 그리고 7월 27일까지 이 기간에 인공정찰 위성을 비롯한 광범위한 엄청난 큰 도발을 감행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전술 핵무기 그리고 정찰 인공위성 발사도 6월 25일부터 7월 27일 이 기간에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